요르단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서는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인해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따라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자 김민재를 비롯한 다수의 선수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손흥민이 없는 요르단전 출전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김민재는 손흥민이 없으면 나도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불만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표팀 내에서 이미 잠재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과 함께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대해 선수들은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번 명단 제외 결정은 그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재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손흥민이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만큼 그의 부재가 팀의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없는 경기를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팬들도 이에 동조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커룸에서 그는 불만이 있으면 당장 나가라고 강하게 외치며 선수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굳건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선수들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팀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격히 냉각되었고 대표팀 내에서는 선수들 사이에서 극심한 대립과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나커룸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고 요르단전을 앞둔 팀의 사기 또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의 부상과 명단 제외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팀을 이끌어왔으며 그의 부재는 팀 전체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르단전은 월드컵 예선에서 중요한 경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대표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민재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은 손흥민의 명단 제외가 팀의 승리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팀 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분열은 팀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 내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수들 간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팀이 요르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지만 팀 내 분위기가 이미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부재로 인한 선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설득력이 필요하겠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간의 경기 운영과 명단 선택 문제로 선수들과의 신뢰를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요르단전을 앞둔 국가대표팀은 현재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그동안 쌓인 여러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고 이러한 갈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대표팀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팀을 어떻게 다시 결속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악몽을 지울 수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2026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르단과의 제외는 단순한 경기가 아닌 의미 있는 복수전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난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0대2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이 패배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 패배 이후 경질되었으며 후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축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치르는 이번 요르단과의 경기는 그야말로 한국 축구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요르단은 최근 2차 예선에서 조 1위를 기록하며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6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했지만 16득점 4실점이라는 기록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3차 예선에서는 쿠웨이트와 1대1로 비긴 뒤 팔레스타인을 3대1로 격파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요르단은 B조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역대 전적은 3승 3무 1패로 한국이 앞서지만 최근 경기에서 요르단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쓴 경험을 안고 있기에 이번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것은 한국 대표팀에 큰 타격입니다. 김민재가 주장으로 나서고 황희찬이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겠지만 손흥민의 부재는 분명 쉽게 채울 수 없는 빈자리입니다. 요르단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르단의 주요 선수들인 무사 알 타마리와 야잔 알 니아마트가 각각 발목과 갈비뼈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무너뜨린 주역들로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FC 서울에서 활약 중인 야잔이 한국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전방과 레프트백에서 확실한 주전 선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김민재와 호흡을 맞출 중앙 수비수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경기를 패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귀국 후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과 여론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팀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은 이번 요르단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나면 이라크와의 다음 경기를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한다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패배가 반복되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닌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악몽을 지우고 한국 축구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